오늘은 그 46편 지역체계 본부인데요. 이 지역체계 본부를 하게 되면은 다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다양한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편이다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한번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 오디오 복이 나와 있고요. 네. 오늘 오늘은 저기 뭐야. 예루살렘의 그 물리적 측면들이랑 예루살렘의 물리적 모습들, 뭐,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만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영역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오늘은 하게 됩니다. 오디오북. 제46편 지역체계 본부 예루셈은 사타니아의 본부로서 지역체계의 평범한 수도이며 루시퍼 반란과 미가엘리 유란시아의 수요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하면 다른 유사한 구체들처럼 전형적이다. 너희 지역체계는 몇 번의 험난한 시기를 거쳤지만 현재는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대가 흐름에 따라 불화의 결과는 점차 확실하게 제거되고 있다. 질서와 선의가 회복되고 있고 예루셈의 상태는 점점 더 너희가 전통적으로 묘사한 천국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체계 본부가 20세기 종교 신자 대다수가 마음속에 그려온 바로 그 천국과도 같기 때문이다. 1. 예루셈의 물리적 측면들. 예루셈은 1000개의 위도 구역과 10,000개의 경도 구역으로 나뉜다. 7개의 주요 수도와 70개의 작은 행정 중심지가 있다. 7개 주요 수도는 다양한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세계 군주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각 수도에 머무른다. 예루살렘의 표준 길이는 유란시아의 약 11.2km에 해당한다. 표준 무게인 그라단트는 완성된 얼티마톤을 통해 십진법 체계로 구성된 것이며 너희의 무게로는 거의 정확히 300g에 해당한다. 사타니아의 하루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3일에서 1시간 4분 15초가 모자라며 이것은 예루셈의 자전축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다. 체계의 1년은 예루셈의 100일이다. 체계의 시간은 메스터 크로놀덱들에 의해 방송된다. 예루셈의 에너지는 탁월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공간의 에너지 전화로부터 직접 공급되어 지역 경로를 따라 구체 전반에 순환하는데 주 물리 통제자들에 의해 정교하게 관리된다. 이 에너지가 물리적 전도 통로를 통과할 때 생기는 자연적인 저항은 예루셈의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열을 발생시킨다. 완전한 빛 상태에서는 온도가 약 화씨 70도, 섭씨 약 21도로 유지되며 빛이 줄어드는 기간에는 화씨 50도, 섭씨 약 10도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예루셈의 빛 구조는 너희가 이해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낮과 밤이 없고 더위와 추위의 계절도 없다. 동력 변압자들은 10만 개의 센터를 유지하며 그곳에서 밀도가 낮아진 에너지가 행성의 대기를 통해 위로 투서된다. 이 에너지는 일정한 변화를 통해 구체의 전기적 공기천장에 도달하고 다시 반사되어 아래로 내려오면서 채로 가려낸 부드러운 고름빛이 된다. 이 빛의 강도는 태양이 오전 10시쯤 머리 위에서 비출 때 지구의 햇빛과 비슷한 정도이다. 그러한 빛의 조건 아래에서 햇살은 한 곳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다. 이 광선들은 모든 공간 방향에서 똑같이 발산되며 단지 하늘로부터 채로 걸러질 뿐이다. 이 빛은 매우 적은 열을 담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자연의 햇빛과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이러한 본부 세계들은 우주 공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예루셈이 유란시아 근처에 아주 가까이 있다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예루셈의 상부 이온권에서 빛 에너지를 지면으로 반사하는 기체는 소위 북극광이라 불리는 오로라 현상과 관련된 유란시아 상층 대기의 기체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르다. 유란시아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기체층이 땅에서 방사된 전파가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이 전파들은 직접 바깥쪽으로 진행하다가 그 기체층에 부딪히면 다시 지면 쪽으로 반사된다. 그리하여 방송 전파는 너희 세계를 둘러싼 대기를 따라 이동하면서 지표면 가까이에 머물게 된다. 구체의 이러한 빛은 예루셈 하루의 4분의 3 동안 균일하게 유지되며 빛이 최소로 비칠 때 밝은 밤의 너희의 보름달빛 정도가 될 때까지 빛이 차츰 약해진다. 이때는 모든 예루셈을 위한 조용한 시간이 된다.
이 휴식과 회복 시간 동안에는 오직 방송 수신소들만 운영한다. 예루셈은 몇몇 근처의 태양으로부터 일종의 희미한 밝은 광원을 받지만 그것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예루셈과 같은 세계들은 태양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식어가거나 소멸해 가는 태양 문제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일곱 과도기 연구 세계 및 그에 속한 49개 위성은 예루셈 방식으로 열, 빛, 에너지, 물을 공급받는다. 예, 예. 예, 꿈의 천국 예루셈. 예, 우리는 이제 저택 세계를 다 거쳤지만 이 저택 세계는 우리가 땅에서 불우한 어떤 환경, 또 유전적인 어떤 그, 안 좋은 어떤 유전적인 사례들, 그리고 뭐, 그렇죠. 그렇죠. 부모와 가족 간의 어떤 불화 문제에서 오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온전히 이제 치료받지 못한 것들을 저택세계에서 우리가 다 치료되는 그런 과정이고, 또 보완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마치고 나면 정말로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 천국, 바로 이제 그게 예루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셈은 일단 사타니아 책의 평범한 수도라는 건데요. 이 사타니아 체계, 그러니까 체계가 이제 별자리의 체계가 또 100개의 체계가 있어요. 그중에 사타니아 체계는 유란시아가 속한 그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은 이제 그 모든 그 별자리에 있는 체계들의 그 수도와 거의 같다라는 것이죠. 이미 건축 구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사 구체들, 이 사타니아 체계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1000개의 행성을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사타니아 체계는 아직 완성된 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가 유란시아 행성 같은 그런 구체가 619개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유사 구체들처럼 전형적이라는 거예요. 이 체계 다른 체계들처럼 여기 219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몇 번의 험난 시기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 사타니아가 이제 세 번의 그 동난이 있었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이제 루시퍼 반란이었죠. 그래서 세 번 그 험난한 시기를 거쳤지만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불화의 결과가 제고되고 있다. 우리 아직도 이 세 번의 험난한 시기, 세 번의 반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해결이 됐는데, 세 번째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최종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이런 그렇지만은 그래도 점차적으로, 불화의 결과가 제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일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유라시아서를 우리가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 종교적으로 많이 갈려져 있고, 특히 기독교를 주축으로 이제 서양 기독교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서양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기독교의 어떤 그 문제점, 그다음에 또 성경의 어떤 성경 무호에 대한 어떤 그 반대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란시아서를 통해서 가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서와 선의가 회복되고 있다. 전통적 묘사의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또 이렇게, 의로운 쪽으로, 이렇게 각 사람의 이 마인드나 또 퍼스널리티의 어떤 어, 퍼스널리티의 어떤 구현되는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좋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눈에 보였을 때, 우리 눈에 이제, 이게 뭐 이런 현상이 왜 나라가 이 모양이야. 그리고 정치가 이 모양인데, 이 안에 어떤 우리가 그 성장하기 위한 어떤, 어, 필요적인 어떤 예, 곤란한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걸 겪고 나면은 이제 더 좋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겠지요. 예루살렘 행정구역을 보겠어요. 위도는 1000개, 경도는 10,000개. 일단 예루살렘은 지구의 100배 크기예요. 우리가 지구의 그 지구본을 보면은 이제 위도 360도, 경도 180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1000개, 위도, 이렇게 위도, 그 다음에 이제 저 경도를 10,000개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어마어마한 어떤 구역이.
구역이 자리 잡겠죠. 그리고 이제 주요 수도는 7개. 그렇게 크더란 행성에도 북미에도 구체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도는 7개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70개의 작은 행정 중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땅에 비해서 이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뉴질랜드 그런 데는 한 집에 거의 한 집이 있으면 다른 집 갈 때는 어마어마한 그 차를 타고 또 많은 어, 거리를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상상해 봤을 때, 예, 한 어떤 지역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강대한, 음, 그런 어떤 구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세계 군주는 1년에 한 번씩 각 수도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또 행정구역. 이게, 음, 표준 길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표준 길이는, 우리가 1km 이게 표준 길이를 한다면, 유란시아의 약 11.2km가 표준 길이라고 합니다. 음, 11.2km가 그들은 하나의 그 1km가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무게가 우리는 이제 뭐 1kg, 뭐 1kg은 1000g, 1kg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라단트라는 걸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 그라단트가 이제 말하자면 이 1g 표현을 한다면은 유라시아 300g, 3배, 300배에 해당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280,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영어 원문에는 온수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램으로 고치다 보니까 300g이 됐는데, 정확하게 283인가 4인가 그래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하루 시간은, 우리가 이제 이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전 한 바퀴예요. 한 바퀴가 우리는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 예루살렘 자전 한 바퀴, 자전축 한 바퀴가 70시간 55분 45초. 유라시아 시간으로 2.96일. 예, 거의 3배 정도 다, 이렇게 3배로, 3배 정도 되네요. 체계 1년. 우리는 365일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제 10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라시아 시간은 2.96일이니까, 예, 295.66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우리는 시계를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간대, 마스터 크로놀덱들이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스터 크로놀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계는 이제 생명력이 없잖아요. 여기는 이 생명력이 있어요. 이 마스터 크로놀덱들이. 그래서 살아있는 기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 에너지 순환 시스템을 보면은요, 일단 공간의 에너지 전화로부터 직접 공급받는다. 이 부분은 참 복잡한 과정이긴 한데, 공간의 에너지 전화가 우리는 이제 햇빛으로부터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처음에 우리 민영 씨는 이제 머릿말 쪽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또 미주 선생님도 다 까먹었을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유란시아선 너무 방대해서 하면 또 까먹 그런데 다시금 이제 그 머릿말 내용의 에너지 부분을 다시 보면 이제 우리가 어 그 리뷰를 해본다면 일단은 이 우주는 전체에는 이제 언퀄리파이드 절대, 앱솔루트, 그러니까 무제한 절대라고 해요. 무제한 절대의 그 에너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 잠재력이 이제 잠재력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이게 포스로 전환되거든요. 에너지는 이제 보통 그다음에 에너지, 파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그 무제한 절대가 가지고 있던 그 잠재력이 물력 조직자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포스로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그 포스가 지역에 따라서 그 동력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물력 조직자들이 바꿔놓은 그 포스가라는 거예요. 이 공간의 에너지라는 게. 그것부터 직접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랄까, 이 어느 에너지 전화라는 거는 어떤, 이 우주의 그 기본 루트의 원천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직접 공급을 받아가지고
지역 경로를 따라 부채지역 전반에 이제 순환시키는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물리통제자들이 정교하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느 맞게, 이렇게 적당하게 맞게. 그래서 균일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빛이 비칠 때는 약 21도. 예, 오늘 지금 한 25도 정도 되나요? 아침 온도. 그리고, 21도, 그리고 빛이 줄어들었을 때는 약 10도. 예, 그렇게. 빛이 줄었을 때, 뭐, 이게 이제 이 햇빛, 우리가 이제 햇빛이 아침에 피어났다가 저녁에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도 둥그런 구체이기 때문에, 예, 그런 구체이기 때문에 어떤 그 빛이 비치는 부분이 자전하고 자전한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부채가 자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21도, 10도라는 그런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36도 13. 예루삼의,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예루삼의 에너지와 지구 에너지의 차이점을 준비를 해본 건데요. 일단은 에너지의 출발점을 보면은 예루삼 에너지는 이제 우주 공간 전체에 가득한 그 원초적 포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초적 포스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 에너지 바다에서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건데, 반면 지구의 에너지는 이제 태양계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가공된 국수 에너지라는 거예요. 태양광, 화석 연료, 우라늄 등에 의해서 이제 지구 에너지는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 지구의 태양이라는 거대한 변전소, 그다음에 과거에 축적된 물질, 석탄, 석유 이런 울타리에 갇혀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공과 변환 시점에서 보면은 예루셈의 에너지는 그 물리 통제자들과 같은 고도의 그 지성과 기술을 가진 존재들이 에너지를 직접 제어해요.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어, 예루살렘 행성의 그 어떤 그 관을 통해서 정밀하게 순환을 시키고 있는데 지구의 에너지는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루살렘 에너지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원시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리거나 뭐 화력 원자력 이렇게 태양판을 깔아 전기를 모으는 그런 에너지를 추출하고 소모하는 단계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에너지 시스템에 있어서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활용 방식과 효율성을 보면은 예르셈 에너지는 에너지가 행성의 채널을 통과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저항을 이용해요. 거기서 이제 에너지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그 열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이 난방 전체 그 난방 시스템, 그다음 조명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물, 오염물질이 없는 친환경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지구 에너지는 에너지를 만들고 쓸 때 필연적으로 오염물질이 나오죠. 탄소, 폐기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많은 양의 열이나 매연으로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구의 에너지는 장작을 패서 불을 피우거나 낡은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아슬하게 만들어 쓰는 원시적인 자가 발전 방식은 예를 든 거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에너지는 우주 전체의 거대한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를 연결해 친환경적이고 완벽하게 제어되는 초고도 문명의 직류 시스템이다. 이렇게, AI가 AI가 말해주고 있네요. 예, 로마스가, 예, 이렇게. 에르셈 에너지와 지구 에너지의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르셈의 빛 공급 구조입니다. 여기는 이제 낮과 밤, 그다음 더위와 추위, 계절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력 변압자들 10만 개 에너지 센터를 운영해서 대기 위로 투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떤 건 실체성을 제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에너지는 일정하게 전기 천장에 투사돼서 반사돼 가지고 채를 걸어도 고르게 비춘다는 거예요. 예, 빛의 강도는 봄, 가을에 우리 그냥 오전 10시쯤 지구의 그 햇빛과 비슷하다. 10시쯤 지구 햇빛이 굉장히 편안한 햇빛이죠. 예. 천국의 빛이 이러네요. 그다음에 LSM의 빛의 분포를 보면은 이제 모든 모든 공간 10만 개 에너지 센터에서 똑같이 발산, 채로 걸러진다. 약간 10시쯤에 그런 어떤 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은 열이 적고 그다음에 자연의 햇빛과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근처에 가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밤에 별들을 봤을 때 별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나사가에서는 이게 천문학 광학경으로 이제 그걸 관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 빛이 열을 적게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찰이 안 된다는 거죠. 흐려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연적 빛이 아닌 자체의 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음. 예루살렘의 상부 이온층과 전파 반사 기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상부 이온권의 빛 에너지를 지면으로 반사하는데 이제 오로라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란시아처럼 기체층이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요. 이 유란시아 대기는 기체층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파 같은 경우는 그 기체층이 부딪혀가지고 지면 쪽으로 반사하는데 그 방송 전파, 유라시아 방송 전파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예루살렘을 밝혀 준다고 합니다. 예. 제가 오로라 현상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냥 전달하는 게 좀 그래서 예루살렘 빛의 주기와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빛이 균일하게 채로 걸러지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10시 정도에 비춰지는 그런 따스한 빛 이런 부분이 이제 4분의 3 하루에 4분의 3 동안 균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12시간, 12시간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기는 4분의 3이네요. 그리고 4분의 1, 4분의 1의 어떤 시간 동안은 보름달 정도 될 때까지 이 빛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이 자전하고 있으니까 그때 약해질 때 요 시간은 이제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서 휴식하고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랑 거의 뭐 어두우면 우리가 휴식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잖아요. 방송 수신소만 운영한다고 하네요. 예루살렘 빛의 독립성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은 근처 태양으로부터 희미한 빛을 받긴 해요. 근데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태양의 어떤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도 태양의 변화를 영향을 받는데 그게 뭐 태양의 영향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확하게 어떤 물질 부분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독이 위성세계 다 예루셈 방식으로 열, 빛, 에너지, 물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셈 저택세계를 공부를 했을 때 이런 물리적인 측면은 안 했잖아요. 근데 저택세계에서도 이런 어떤 빛을 우리가 공급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 요약을. 예, 요거 우리 민영 씨 한번 읽어봐 줄래요? 네, 네. 예루살렘은 위도 1000, 경도 음, 만 만. 구역과 7개 수도 및 70개 행정 중심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준 길이는 유라시아의 11.2km, 2km, 표준 무게는 유라시아의 300g인 그라단트이다. 하루는 유라시아 시간으로 3일, 1시간 40분 15초 모자라며 4분, 4분. 1년은 음, 100일이다. 음. 네, 예루살렘은 음. 공간 에너지를 순환시켜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빛이 한창 밝을 때는 섭씨 약 21도, 빛이 없을 때는 섭씨 10도 약간 아래에 있다. 낮과 밤이 없고 계절 변화가 없으며 에너지는 새로 걷는 듯 부드럽고 고르다. 밝기는 유란시아 태양빛과 비슷하다. 예루살렘의 하루 4분의 3. 아, 이거 4분의 틀렸어. 3 동안 균일하게 유지, 최소 밝기를 보름달 정도에 비치며 이때는 휴식과 회복을 위한 조용한 시간이다. 태양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조명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고 동일한 방식으로 사타니아 49개 위성에도 예루셈 방식으로 열, 빛 에너지, 물을 공급한다. 예, 어, 다음에, 이거 하나뿐인가 보다. 예, 다 됐네. 근데 왜 요약을 일로 했을까? 예,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겨울에 그 차가운 온도 때문에 여름에 요즘엔 더 더워지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여름도 너무 36도, 막 37도 올라갈 때 다른 지역은 뭐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좀 적응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의 그 온도를 생각해 보면은 순간적으로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봄, 가을이 왔을 때 요게 한국의 온도지 하고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보고 우리 민영 씨 어땠어요?
네, 어땠냐고요?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뭐, 시- 그, 물리적인 측면에서, 뭐 내가 이제 온도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어, 계절을 봤을 때, 민영 씨는 좋아하는 계절 있어요? 네, 있습니다. 좀 시원한 뒤에 계절 좀 좋아합니다. 시원한 거. 그치, 네, 더운 거 싫지. 네. 추위는 어때? 추위요? 추위. 추운 건 뭐 전혀 개의치 않아요? 네, 추위는 잘 버티는구나. 네, 더위만 힘들어하는구나. 예,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네, 무더위도 없다고 하니까, 섭씨 21도. 네, 너무 좋겠죠. 네. 응, 응. 미지 선생님은 어떠셔요? 좋죠. 이게 덥고 추운 거 힘드니까 날씨가 이렇게 뭐 날씨에 그런 관계가 없다니까. 음,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그 이해가 잘 안 가지. 뭐 태양과 같이 이렇게 빛나는 게 없고 그 자체로 밝기가 있다니까. 음, 근데 그, 물을 공급한다는 게 예. 이게 어디서 물이 나올까? 물 측면은 다음에 2장에서 또 정확히 나와. 또 아, 물을. 아, 그래. 물이, 이게 어, 샘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긴 하지만, 이 물질적인 측면이 예루살렘은 많아요. 음, 이 책에는. 그래서 우리가 음, 살고 있는 이런 물질 세계와 오히려 더 가까운 거예요. 이제 별자리로 가면 달라지는데, 이 예루살렘은 음, 여전히 우리가 가까운 데서 이렇게, 아, 음, 느꼈던 어떤 그런 물질적인 가까운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음.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지. 뭐 21도, 섭씨 10도 이거 이런 거. 그러니까 물책. 약간 초가을, 아니야. 한 가을 정도 막, 예, 초봄, 예, 예. 이랬겠다. 약간, 10도도, 응, 10도면은 그래도 서늘하지. 쌀쌀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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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거 밤에 음. 요럴 때는 밤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집이 있듯이 거기도 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 휴식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온도를 또 자체 내에 또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그 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러니까 아주 춥고 아주 덥지만 않으면 돼. 보일러를 떼듯이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 자체는 어, 또. 아니, 참, 갈수록 큰일이야. 갈수록 이렇게 더워지니까. 온난화 현상. 예루살렘을 갈수록 큰 생각하면서 이겨내야지, 뭐, 어떡해. 아, 아, 아. 그래. 그다음에 물리적 모습들이 또 계속, 아까 우리 미 선생님 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물에 대한 부분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요. 예. 제46편 지역체계 본부 2. 예루셈의 물리적 모습들 예루셈에는 지진이나 비도 오지 않기 때문에 유란시아와 다른 진화된 세계의 험준한 산맥이 그리울 것이지만 아름다운 고지대와 다른 독특한 지형과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예루셈의 거대한 지역이 자연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그런 지역의 웅장함은 인간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다. 예루셈에는 수만 개의 작은 호수가 있지만 거센 강이나 넓은 바다는 없다. 모든 건축 세계에서는 비도 내리지 않고 폭풍이나 눈보라도 없지만 빛이 약해져서 최저기온이 될 때 습기가 응축되어 이슬 맺히는 일이 날마다 일어난다. 이슬점은 유란시아와 같은 두 기체 행성보다 세 기체 행성에서 더 높다. 물리적 식물과 모론시아 생명체 모두 수분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주로 구체 전역에 걸쳐 확장된 지하 순환 시스템에서 공급된다. 이 물 시스템은 완전히 지하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루셈에는 반짝이는 호수들을 서로 연결하는 많은 운하들이 있다. 예루셈의 대기는 세 가지 기체로 이루어진 혼합물이다. 이 공기는 유란시아의 대기와 매우 유사하지만 모론시아 생명체의 호흡에 적합한 기체가 추가된다. 이 세 번째 기체는 물질 계층의 동물, 식물이 호흡하는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수송 체계는 에너지 이동의 순환 흐름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 주요 에너지 전류는 16km 간격으로 위치한다. 물리적 장치의 조정에 의해 예루셈의 물리적 생명체들은 1시간에 320km에서 800km의 속도로 이동한다. 수송용 새들은 시속 약 160km 속도로 날고
물질 아들의 비행 장치는 시속 약 800km로 이동한다. 물질 존재와 초기의 모론시아 존재는 이러한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야 하지만 영적 퍼스널러티들은 고차원 세력들과 영적 에너지 근원과의 연계를 통해 이동한다. 예루셈과 그에 속한 세계들은 네바돈 건축 세계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10가지 표준 물리적 생명을 부여받고 있다. 예루셈에서는 유기적 진화가 없기 때문에 충돌하는 생명 형태도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의 투쟁이 없다. 대신 신성한 중앙 우주에 있는 영원한 세계들의 아름다움, 조화, 완전을 보여주는 창조적인 적응이 있다. 이 창조적 완전성 속에서는 물리적 생명과 모론시아 생명이 놀라울 정도로 서로 얽혀 있으며 이는 하늘 예술가들과 그 동료들이 예술적으로 대비를 이루어 표현한 것이다. 예루셈은 정말로 파라다이스의 영광과 웅장함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하려 애쓰더라도 너희는 결코 이 영화로운 건축 세계들에 관하여 충분한 개념 얻기를 바랄 수 없다. 너희 세계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심지어 예루셈의 것들은 유란시아의 것들을 아주 초월하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다. 너희가 실제로 예루셈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늘 세계들에 관하여 참된 개념과 비슷한 어떤 것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이는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다. 책의 수도에서의 체험은 지역 우주, 초우주, 하보나의 더 먼 훈련 세계에 도착하게 될 때와 비교하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예루셈의 제조업, 실험구역은 광대한 영역으로 연기가 나는 굴뚝이 없어서 유란시아인들은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 특별 세계에는 정교한 물질 경제체제가 존재하며 기계 기술과 물리적 성취의 완벽함은 유란시아의 가장 숙련된 화학자나 발명가조차 놀라움과 경외심을 갖게 할 정도이다. 잠시 생각해보라. 파라다이스 여정에서 처음 머무르는 이 세계는 영적이라기보다 훨씬 물질적이라는 것을 예루셈과 과도기 세계에 머무르는 동안 너는 앞으로 맞게 될 영적 삶보다는 땅에서의 물질적 삶에 훨씬 가까운 상태에 있게 된다. 천사산은 예루셈에서 가장 높은 고지인데 높이가 거의 4,600m 되며 모든 수송 세라핌이 출발하는 곳이다. 행성의 인력을 피하고 공기의 저항을 극복하는 초기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기계적 개발품이 사용된다. 빛이 있는 동안 계속, 그리고 이따금 빛이 줄어드는 기간까지 늦도록 유란시아 시간으로 3초마다 천사 수송기가 떠난다. 수송자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1초에 약 40km 속도로 이륙하며 예루셈에서 약 3200km 이상 떨어져 있을 때까지 표준 속도를 내지 않는다. 수송기들은 수정 들판, 이른바 유리바다에 착륙한다. 이 주변에는 천사 수송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다양한 존재들을 맞이하는 정류장이 있다. 학생 방문객을 위한 극지 수정 근처에서 너는 진주 전망대에 올라 전체 본부 행성의 거대한 입체 지도를 볼 수 있다. 네. 이제 예루셈의 그 물리적 모습들 중에서 자연 환경입니다. 일단 지진이 없어요. 지진도 없고 비도 오지 않고요. 험준한 산맥도 없고 없지만은 그 아름다운 고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지형 풍경. 예, 예. 그 우리가 이제 우리 뭐 험준한 산맥 그러면은 뭐 에베레스트산,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에는 백두산 산맥이 좀 험준한가요? 그 뭐 그 험준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네, 험준해요. 우리나라 산맥이 조금 험준한 편에 속해요. 어, 그런 산맥은 없고, 이제 그 고지대가 있긴 한데, 아직 고지대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엄청 이제 거대해요. 이 거대하고, 그 웅장함이라는 게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이 자연환경이. 그리고 물과 기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이 수많은 작은 호수가 있어요. 우리 세면 작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센 강, 뭐 넓은 바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 작은 호수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고. 그다음에 비, 폭풍, 눈보라가 없지만은 이 최저 기온일 때 이슬이 맺히는데 이슬 맺히는 이슬점이라는 게 유라시아보다는 예루살렘이 더 이슬점이 높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이슬점이 보통 뭐 0도에서 이슬점이 맺힌다?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도 정도에서 예루살렘 이슬점이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최저 기온 있었잖아요. 최저 온도 보름달 정도의 10도.
그게 이슬점인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물리적 식물이잖아요. 그다음 우론시아 생명체에 필요한 수분. 이런 수분들은 이제 지하순환 시스템에서 공급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게는 이제 모론시아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지하순환 시스템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이제 물도 마시나? 참 상상이 안 되네. 일단은 물 시스템은 뭐 이런 지하순환 시스템 말고도 그 호수들이 연결된 그 운하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물 시스템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뭐 여기서 하는 건 공급받는 건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표현은 없으니까. 여기 두 기체가, 이 맞는데, 요 기체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 이슬점이 더 높은 이유가, 일단은 여기 본문 가로에 보면 이슬점은 유라시아 같은 두 기체 또 나오긴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제 질소, 산소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예루살렘 행성 그 다음 체계는 그 모론시아 기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모론시아 기체. 그래서 그보다 이제 모론시아 기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음. 예루살렘의 공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기는 세 기체로 구성됩니다. 질소와 산소, 유라시아가 질소와 산소, 그리고 모로시아 생명에 적합한 기체. 이게 모로시아 기체로. 그래서 이 모로시아 기체는 동식물의 호흡에 전혀 주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잖아요. 근데 이 산소를 호흡할 때 이 질소를 같이 호흡하게 돼요.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산소만 호흡하게 되면 산소 중독증이라는 게 걸린대요. 그래서 이 질소에 이 산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어떤 요소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만 호흡하는 게 아니라 산소, 질소. 왜냐면 질소는 거의 70%인가 78%인가 그렇잖아요. 나머지 산소가 이제 한 30% 정도, 28%인가 22%인가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흡을 해가지고 뭐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는데, 이 호흡을 하게 되면 이 질소는 산소를 중화하는 중화제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들어가면 그냥 배출된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질소, 산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론시아 세계에도 이 동식물 호흡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생명에 적합한 기체, 요거는 이제 호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음. 예를 들면 수송체계가 있어요. 이거 재밌죠, 이게. 수송체계, 우리 이제 뭐, 버스를 탄다거나, 또 택시를 탄다거나, 지하철을 탄다거나, 자가용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이제 우리 수송체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에너지 전류가 16km 간격. 이 보다 16km 간격은 도보 한 4시간 거리거든요. 그 에너지 전류의 그 정류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요거는 이제 뭐 전철 같은, 지하철 같은 어떤 그런 게 상상을 하면 될 듯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연결이 있고, 그다음에 이 물리적 생명체. 이제 물리적 생명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기계가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거 그거만 봤을 때는 물론 인간이 이제 작동을 하지만 여기는 자체적인 생명체가 운송을 해요. 그래서 물리적 생명체라고 하는데요. 뭐 세라핌도 수송 세라핌이 있어요. 세라핌도 뭐 수호 세라핌이 있고 일반 천사들이 있지만 또 수송 세라핌이 별도로 있거든요. 어? 그런 것들 이제 물리적 생명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당 320, 80km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 이렇게 그다음에 시내에서는 거의 50km 이르잖아요. 근데 320, 800km 속도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비교했을 때 이 320km는 서울에서 대구 남부 갈 때 1시간 거리가 320km라고 해요. 그리고 800km는 대구에서 남부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800km가 24분 걸리는 속도예요. 이 고속철도를 대구까지 가는데 2시간 반 걸리는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320km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고 이게 고속철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우리가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 한번 타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예. 아, 뭐, KTX나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800km로 할 경우 24분 걸린다. 또 재미난 게 이 수송용 새가 있어요. 그리고 새를 타고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 새는 시속 160km. 이것도 엄청 빠르죠. 이제 예루살렘에는 물질 아들들이 많이 이제 포진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 아들들의 그 비행 장치는 바로 이 시속 800km 속도로 물질 아들들은 어떤 그 미션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송할 때는 뭐 물리적 생명체도 있겠지만은 또 수송용 새를 타고도 갈아갔다 쓰고 이게 제일 느린 속도가 160km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초기 모론시아 존재는 이런 이런 수단들을 이용을 합니다. 영존재는 달라요. 그래서 영존재는 왜냐하면 이제 무게가 없기 때문에 영회로를 이용한다는 건데, 이 영적 존재 이동 속도 한번 우리가 좀 보기 참조를 해봅시다. 준비했는데요. 이 우주에서 세라핌이 아닌 일반 존재들의 최대 순간 이동 속도. 예, 약 30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이게. 이게 이제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아니, 내가 안 써놨네. 예, 그 빛의 속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속도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1.3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인들은 이제 유라시아 영구 시민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잠깐 살다 가지만 유라시아에서 영구히 거주하는 중도인들이 있어요. 이 중도인들이 이 우주를 나갈 때 약 6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는데 광속 2배, 1초에 지구를 15바퀴 도는 그리고요. 이 달까지 0.6초 걸리는 그런 속도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송 세라핌 있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우리의 에, 혼, 그다음에 모로시아 혼, 이제, 그리고 갈 때 이 세라핌 수송기를 이용합니다. 약 90만 킬로미터로 이동해서 갑니다. 강속 3배, 지구에서 달까지 4.4초 걸리는 속도. 예. 단독 메신저들의 순간 이동 속도. 이 단독 메신저 편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요. 예, 이 단독 메신저가 이제 유란시아서를 게시할 때 이분도 이제 유란시아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속도로 왔다는 거예요. 약 1조 3,466억 킬로미터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속 450만 배. 예. 태양계 전체를 0.01초도 안 되게 통과한다는 거예요. 예. 숫자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나? 일단 들어오지 않는데. 그냥 이렇다. 예, 그래서 영 존재들의 이동 속도입니다. 이렇게. 근데 진짜 이제 영 존재들 있잖아요. 영 존재들. 이런 어떤 고차원 영적 에너지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 퍼스널들이 있는데, 예, 이분들은 이제 이 영적 존재들은 이제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속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회로, 아들 회로, 영회로가 다 각기 있는데, 그런 회로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는, 설명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생명들을 보면은요, 네바돈의 10가지 표준 물리적 생명 특징이 있는데요. 예, 그 10가지의 표준 물리적 생명을 다 부여받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금 기반한 프로토폴라즘, 원형질이라고 하는데요. 소금 기반에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지 표준 물리적 생명이 어떤 건지,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이 소금 기반한 프로토폴라즘한 생명 원형질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경우도 다 여러 가지가 또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생명체들이 유기적 진화가 없어요. 우리는 유기적으로 진화된 상태잖아요. 진화한 상태인데 충돌 생명 형태도 없고 생존 경쟁, 적자 생존, 투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식물을 봤을 때 식물들도 이 유란시아 보면 식물들도 서로 간에 경쟁을 해요. 그리고 도태되고 우량종 숲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예르셈 같은 경우는 완전한 식물을 배치하는 거예요. 완성된 식물을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환경, 조경,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이런데, 별자리의 그 에덴시아는 더 완벽하다고 해요. 예.
일단은 예루살렘까지만 우리가 보는 중이니까 이렇게 완성된 식물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성한 중앙오지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보나의 그 중앙오지 아름다움, 조화, 완전히 그 창조적 적응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져서 그 아름다움을 그 변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리적 생명, 그다음 모르시안 생명이 놀랍게 얽혀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그 하늘예술가 편, 이제 44편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일단 이게 46편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거꾸로 가는 것과 바르게 이제 순서적으로 가는 것과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이제 좀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이해적인 측면이 좀 더 비록 이 해늘 예술가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이게 이런 게 있겠구나 금방 이해를 하는 그 반면에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거꾸로 공부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더 가까워요. 더 표면적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과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44편 예술가 편이 나오는데 하늘 예술가들의 그 예술적 그런 어떤 그 솜씨라는 것이 굉장히 대비를 이루는 그런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이제 이 물리적 생명과 무론적 생명이 이게 대비를 이루어서 이렇게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도 하늘 예술가들이 그렇게 예술적 표현을 시도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르셈은 이제 파라다이스 선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체험하는 부분인데 미리 맛보는 것인데요. 그, 이 유라시아하고 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설명은 했지만 이들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은 그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조금 인간 생명이 100세라는 것이 금방 지나오면 금방이거든. 우리 민영 씨는 이제 30대 이제 가까워지고 있지만, 미주 선생님이나 나나 이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언제 이렇게 왔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금방 우리가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주 선생님이랑 나라고 이제 얼마 안 해서 산 세월보다 예루살렘을 가야 될 그 시간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민영 씨도 30세까지 살아왔지만 지나온 30년을 비교하면 어느새 이렇게 왔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네네. 금방 이렇게 온 것 같아. 예, 지금 사는 거는 참 먼 것 같지만, 지나온 과거를 보면 그렇단 말이지. 예,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곧 있을 천국, 우리가 예루살렘을 봐야 될 그 가까이 갈 시기가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질 경제가 나와요. 우리 뭐 열심히 일하잖아. 열심히 돈 벌어서 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도 물질 경제가 있어요. 제조업. 예. 예, 그 정교한 물질 경제 체제가 있어요. 그리고 기계 기술, 물리적 성취가 완벽한 곳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굴뚝이 나죠. 요즘에는 이제 뭐 지나가는 버스도 다 에코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연기가 나지 않아 참 좋은데 전기차도 연기가 나지 않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유란시아도 물질이 이제 발전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예 이제 그 제조업에서 나오는 어떤 연기 이런 것이 아예 없어서 유란시아에는 상상하기 어렵다. 일단은 예루살렘의 그 과도기 세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변 둘러서 7개의 과도기 세계가 있잖아요. 이런 과도기 세계는 일단 영적 세계보다는 땅에서의 물질적 삶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예루살렘의 천사 산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지구에는 이제 가장 높은 산이 에르베트 산인가요? 8,849m. 근데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천사산은 4,600m입니다. 여기는 이제 모든 수송 세라핌이 출발하는 곳이에요. 이륙하는 곳. 공기의 저항, 중력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기계적 개발품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유라시아 시간 3초마다 천사수송기가 출발해요. 3초마다. 이 비행장, 인천 그 영종도 보면은, 비행기가 출발할 때마다 그걸 다, 얼마 시간을 두고도 이제 비행기가 출발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3초마다 천사수송기가 출발하는 굉장히 빠른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초당 40km로 이륙합니다.
40km. 우리가 40km 하면은 도보로 한 4시간 거리 정도라고 했었나? 아니, 아닌가? 그거하고 다른가? 일단은 초당 40km로 이륙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3,200km까지 40km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3,200km가 어디냐면 인천에서 괌까지의 거리예요. 거기까지 낮은 속도로 이렇게 낮은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90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 거리 먼 거리까지 이제 적게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이륙하는 것이죠. 수송기 착륙장은 또 이제 어디냐면은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는 이제 수정 들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착륙장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유리바다에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 저택 세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될 때 수정 들판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 많은 영접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영접소 근처에는 또 진주 전망대가 있대요. 진주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의 거대한 입체 지도를 볼 수 있다. 근데 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착륙장이 이제 극지란 말이에요, 극지. 극지는 이제 보통 이 남극, 북극,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원심력이나 물리적 흔들림, 자전 속도가 가장 적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구본을 보면 이 북극을 극지로 보면은 당연히 자전 속도가 거기 극축으로 하는 거니까 그 원심력이라든가 속도 흔들림 이런 것들이 가장 적죠. 그래서 이 극지 수정 근처에 이 수송기 착륙장이 아주 평평하게 아주 넓은 거대한 평평한 거를 거기에 이제 유리바다가 이렇게 형성돼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제가 이게 이 극지 하니까 극지에 대한 개념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해했던 부분이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여태까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잠깐 이제 제가 목이 좀 이렇게 입이 좀 아픈데 이거 잠깐 들어보면서 좀 휴식 시간 가질게요.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네. 되게 돼 있어야 있다. 이 일요일 새벽 4시 30분을 조금 지나서 가브리엘은 천사장들을 옆으로 호출하고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섭리 시대를 끝내는 일반 부활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이 큰 사건과 관련된 광대한 무리의 세라핌과 케루빔이 적절히 정렬되었을 때 모론시아 미가엘이 가브리엘 앞에 나타나서 말했다. 아버지께서 그 안에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아들에게 스스로 생명을 가지게 하셨다. 비록 내가 우주 관할권을 완전히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 자발적인 제안은 나의 잠든 아들들에게 생명을 수여하는데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다. 행성 부활의 점호를 시작하라. 천사장의 회로는 유란시아에서 그때 처음으로 작동했다. 가브리엘과 천사장 무리들은 행성의 영적 극점의 자리로 이동했다. 가브리엘이 신호를 보냈을 때 세계의 첫 번째 저택 세계로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번쩍 날아갔다. 미가엘의 명령에 따라 유란시아의 섭리시대의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라. 그러자 아담 시절 이후로 잠들고 아직 심판받으러 가지 않은 유란시아 인류의 모든 생존자가 모론시아 몸을 입을 준비가 되어 저택 나라의 여러 부활실에 나타났다. 그리고 한순간에 세라핌과 그 동료들은 저택 세계를 향하여 떠나려고 준비했다. 생존한 이 필사자들을 집단으로 관리하는데 한때 배치되었던 이 수호 세라핌들이 보통은 저택 나라의 부활실에서 그들이 깨어나는 순간에 자리에 있었을 터이지만 예수의 모론시아 부활과 관련하여 가브리엘이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 때문에 이때 바로 이 세상에 있었다. 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그 무덤에서 잠자던 hum들이 깨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들을 일반 부활을 시킨 건데요. 이 부활은 그 섭리시대의 부활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 사이킥 서클 7급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3일 안에 이제 부활해서 저택세계로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킥 서클 7급 외 밖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세상 생명에서 이제 그 삶을 좀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잖아요. 자기의 그 개인적인 이기심에 활동하는 사람들. 그 사이킥 서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섭리시대의 심판에 의해서 섭리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만약 우리가 죽으면 우리 3일 만에 부활해서 이제 저택세계로 간다지만 그들은 몇만 년을 기다리거든요. 몇만 년을 걸쳐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잠자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제 부활시킨 사건인 거야, 이게요. 근데 이때 이 가브리엘과 천사장 무리들이 행성의 영적 극점의 자리로 이동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내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참 이해가 안 돼. 영적 극점. 이게 이제 스피리티얼, 저기 뭐야, 영어로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거는 스피리티얼이라는 거고요. 어떤 그 포지션인데,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동한 거, 행성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라시아 행성의 뭐 영적 극점이다. 그러면 북극 쪽인 것 같아. 북극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동을 한다는데, 이게 왜 영적 극점으로 이동을 하는가? 물론 이제 의미적인 거는 다른데 제가 설명을 했나 모르겠어요. 이일 새벽 잠깐만요. 4시 30분 노노노노. 예, 없네. 예, 요 부분이 극이라는 것이 극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이런 어떤 그 원심력이나 물리적 흔들림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동하는 건데 가브리엘이 그런 명령을 수행할 때 물론 말이 가요, 말. 그 사람 말이, 아니, 그분의 그 존재의 그 말이 가지만, 이 잠자던 혼들을 데리고 가는 그 선사 수송기들이 있잖아요. 선사 수송기들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수송기, 이런 어떤 가장 극점에서 흔들림이, 원심력이 적고 흔들림이 적은 그런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는 착륙장이지만은 출발도 그렇게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목가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이해하는 부분을 지금 같이 나누려고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본 건데요.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하는 게 또 때로는 이해를 못한다면 그냥 진짜 흘러가는 말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생각나면은 그랬었지. 그래, 이 영적 극점이라는 것이 왜 이러한 왜 그런가 이런 어떤 논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일 예. 끝났네요. 예. 요거 우리 미주 선생님이 좀 해주시겠어요? 예루살렘의 물리적 모습들. 예루살렘은 지진과 비가 없는 거대한 자연 지역과 독특한 풍경을 지니며 수많은 호수가 있다. 물은 지하 순환 시스템에서 공급한다. 공기는 유라시아 두 가지 기체, 질소, 산소와 무론시아 기체 세 가지 기체를 가진다. 예루살렘의 생명은 유기적 진화가 없고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의 투쟁이 없다. 예루살렘은 파라다이스의 아름다움을 미리 맛보는 곳이지만 물질 경제가 존재하며 예루살렘과 과도기 세계는 영적 세계라기보다는 물질 세계와 더 가깝다. 예루살렘 내의 수송 체계는 16km 간격으로 에너지 전류 장치가 위치하며 물리적 생명체는 시속 320에서 800km로 이동, 수송용 새는 160km 속도로 이동한다. 영적 퍼스널리티들은 영적 에너지로 이동한다. 예루살렘에서 우주로 나아갈 때 수송 세라핌이 출발하는 곳은 천사산이다. 유란시아 시간으로 3초마다 천사 수송기가 이륙한다. 착륙은 극지의 수정 들판 유리바다에 도착한다. 유리바다 근처에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영접소들이 있다. 유리바다 진주 전망대에서 본부 행성의 입체 지도를 관람할 수 있다. 예, 예. 예. 예, 뭐 오늘 이제 생각해 볼 점을 이렇게 뭐 조화로움, 생존 투쟁 뭐 이렇게 조화로움 대 생존 투쟁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좀 정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뭐 얼뜻 그보다는 뭐 오늘 또 공부한 것 중에서 또 나누고 싶은 거 아니면 생각나는 거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미주 선생님은 오늘 공부해보면서 뭘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음. 지금 모론시아, 우리 이제 모론시아 몸이, 예, 그러니까 육체적인 육체는 없어졌어도 예, 형체는 있는가? 형체는 있을 것 같아. 그죠? 형체.
응,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응. 일단은 모론시아 틀에, 그게 이제 모론시아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모론시아 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응. 모론시아 틀인데, 모론시아 틀에, 모론시아는 이제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모론시아, 아, 상물질, 상물질. 예, 성문치자가 표현을 하는데, 어, 이 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 개념 표현을, 번역을 그렇게 했죠. 어, 상물질이라고 어, 제작본에서. 근데 어, 그걸 어. 물질이라고 봐야, 우리가 가는 표현할 수 있는 건지, 게 없으니까. 어. 어, 그래서 그냥 약간 모론시아라고 하는데. 기체 비슷한데 형체 이런 거 아닌가? 그러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모르지, 예, 예,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근데 모론시아, 이제, 예. 아니, 내가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사는 게, 우리가 물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사는 음, 게, 지금 사는 것 자체가 혼돈이잖아, 맞아. 인생이. 예, 그래서, 아, 이게 지옥인가 보다. 예. 왜냐하면 점점 그 우리가 이제 모로니시아 몸에 이제 점점 우리가 한 단계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야. 영으로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그거 갈수록 이게 점점 훈련하면서 영적으로 진화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저기 이 세계보다 더 좋아지고 또 여기 또 책에 지나서 예루살렘에 더 좋고 또 그다음에 파라다이 그가 유리바다라는 게 음. 저기 파라다이스 가기 전에가 그게 유리바다인가 봐. 유리바다는 도착점. 우리가 도착점, 천사수송기를 타고 아니 내렸을 그러니까 때. 도착점인데 예. 그게 그 파라다이스하고 여기 뭐 저기 예루살렘하고 있는 유리바다인가? 그런 개념은 유리바다는 왜 아닌가? 그러냐면은 유리바다는 응, 그 응, 수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응, 유리바다 응, 자체가. 그래서 수정으로 이렇게 유리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근데 수정으로 응, 응, 이루어지는데 이 수정의 기능이 있어. 응, 수정이 이런 무슨 뭐 방송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모론시아 아니 저 별자리에서 방송을 할 때 그 응. 유리바다의 그 수정 그게 이제 수정에서 그런 전달체인가 보다. 전체 발상체 그런 게 있나 봐. 근데 아, 그거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거를 또 활용이 돼요. 그래서 아, 유리바다 같은 그런 구조는 네바돈에도 있고 아, 아, 네, 네바다는또 있고,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의 세계니까 다르겠지. 필요가 없겠지 예, 거기는. 예. 그런데 이제 파라다이스는 이동이 응, 누가 하냐면 슈퍼나핌들이 이동을 시키거든요. 우리가 그 응, 하모나를 끝나고 응, 파라다이스로 갈 때 그 응, 슈퍼나핌에 그 얹혀져서 가요. 응, 근데 그 슈퍼나핌이 응. 이게 그러니까 유라시아에서 슈퍼나핌의 그 이동령 그러니까 이동령 천사 수송기처럼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기억이 없는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응. 일단 슈퍼나핌이 업혀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체들은 자유자재로 예, 예, 움직이잖아. 예, 예, 그럼 예, 맞아요. 우리들은 그런 건 아닌가 보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가 지금 체계까지만 계시가 예루셈 그 체계까지만 정확하게 계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예루살렘 가야지 또 우리가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단계별로 우리가 예, 뭐 다 예. 이해도 못하잖아. 지금 뭐 대충 그냥 그 맞아. 가면 대충 뭐 지금 이해할 수도 없잖아. 아유, 어, 그지?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하고 또 음, 막상 가서 보면 또 틀릴 거야. 예? 선생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지옥 아닌가라는 표현 중에서 굉장히 그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유라시아서든 또 어떤 경우든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음, 하면은 이게 음, 이 뭐라 그럴까? 불이한 측면을 우리가 더 이게 탈피하고 선정으로 간단 말이야. 성장이라는 게 음, 퍼스널리티가 음, 성장한다는 거는 그렇지. 그렇게 바뀌어져 가거든요. 그러면 음, 더 한 발자국 더 이렇게 우리가 의로움에 대한 그런 어떤 성장이 되었다면 불의를 봤을 때 내가 과거의 불의를 봤을 때와 성장한 의로운 상태에서 불의를 봤을 때 다른 거야. 달라서 그게 더 이렇게 내가 그 불의와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게 불의인지 뭔지 몰랐지만은 불의와 멀리 떨어져서 볼 때는 그게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하면 사이킥 서클의 1급을 가지고 있는 1급으로까지 성장한 사람이 7급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살잖아, 지금 그게. 현 시대는.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음, 그, 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리고 아니, 영화를 아니 보면 우리는 음, 그 뭐 이제 이
다음 생애가 지옥이 더 어마어마한 고통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또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우리 아직 뭐 죽음이 언제일지 음, 모르지만은 희망을 갖고 살잖아. 뭔가 더 행복한 이 맞아요. 땅에서 예. 행복한 걸로 막 꿈꾸면서 살지만 그게 아니잖아, 실체는. 사실은 예. 이제 꿈을 깨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꿈속에 사는 거야. 어? 맞아. 예, 근데 예. 그 꿈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잖아, 여기. 거기를 우린 꿈꿔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어, 영화 본 범죄도시 영화를 보면은 어, 도대체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세계야. 근데 실제로 그 범죄도시와 같은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어두움 세계에서는.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세계랑 멀리 떨어져서 같은 세계, 같은 평준화, 같은 그러니까 맞은, 뭐라 그럴까, 이 평행선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단 말이야. 이 범죄 도시의 음, 그런 현상들을. 근데 나는 음,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음, 범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는 지옥인 거지. 음, 지옥인 건데 나는 같은 평행선에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음. 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니, 참, 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 아이고, 그런 걸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잖아. 예, 예. 그런 걸 바라보는 것 자체도 괴롭잖아. 이런 그 어렵지. 세상을. 예, 어? 어렵지. 괴로우니까, 음. 아유, 저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교훈을 주는 건지. 그지? 그래요. 아, 참,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자꾸 예, 맞아요. 세상이 소망을 이 땅에서 어려운가 소망을 두면 봐. 안 돼. 음. 너무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 이 땅에서 그래도 선으로 가기를 예, 원하고 막 그런데 예, 그렇지가 않고 점점 그게 안 돼지니까 이 음. 땅에 진짜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 이거를 보면서 예,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그건 위안이 될 것 같아. 그지? 그거는 인간이 예수님이, 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을 하신 게 뭐냐면, 이 음, 땅은 다리이다. 너가 다리에다가 건물 짓지 마라 그랬거든. 음, 이 땅에는 우리가 지나가는 다리일 뿐이지, 여기에 이 다리에서 건물 지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다리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다리일 그러니까 뿐이지. 거기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고 사는 게 맞아요. 우리 인생의 포커스가 돼야 될 것 같아. 맞아, 맞아. 그지? 근데 막 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또 하지만 안 그러면 또 세상에 또 막 치여서 사니까. 음. 그지? 참 이게 예, 여기 아이러니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쟁점 많이 나왔네요. 고통과 투쟁은 꼭 필요한가? 이게 필요하네. 어쩔 수가 필요해. 없이 응, 필요성에 응.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게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냥 음, 놔두면 음. 뭐 진전이 없잖아. 그 본질이 그러니까 나와요. 어디에 더 가까운가? 응, 이게 인간의 본질이 사실 응, 마음구석에는 천국을 향하잖아, 솔직히. 응, 천국 같은 그런 배경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싶잖아. 응.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신으로 만족하고 뭐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걸로만 목적을 두고 살고.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준 게 이제 종교인데, 근데 응, 응. 종교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 역할을 못하지. 실체화되는 그러니까. 것, 응. 진리잖아요. 진리가 이제 내 마음속에서 이론으로 끝일 것이냐, 내 삶 속에 현실화 시킬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종교가 그 종교 역할도 못하잖아. 모르니까 자기들도. 그렇죠. 종교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 뭐죠? 아까 보니까요. 예. 이제 예루살렘에도 뭔가 이제 예루살렘도 뭔가 이게 별인 것 같아요. 이게 행성처럼. 배열? 네, 예루셈이요. 예루셈. 예루살렘 들었고, 네, 그 응. 별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별이죠. 보면. 우리가 본 별이죠. 예. 네, 그러면은 우리 지구가 이제 유라시아니까 응, 응, 응. 그러면은 그 별이 조금 느리게 자전을 하나 봐요. 이게 유라시아가 1일 자전하는 동안 아, 되게 느리다고 하니까 하루가 안 가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은 네, 크기가, 네. 이 예루살렘의 행성은 크기가 유라시아의 100배 크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크다. 태양보다 더 크겠네요. 자전 네, 속도가 다르지. 우리가 네, 24시간 자전하잖아요. 그럼 거기 네.
우리가 보통 3일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일 정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아, 아. 크기가 달라서 그렇고, 그리고 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우리는 예루살렘을 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원래 과학적으로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예, 하는데, 예, 예. 그럼 태양이 예루살렘 주위를 돌고 있는 건지. 태양이 예루살렘 주위, 태양은 그냥 그냥 빛나는 거죠. 어느 한 구타 도는 게 아니라, 네. 어느 한 구퉁이에서 하나에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태양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느 그 아, 물질 현상에 의해서. 그러면 어느 그러면, 또 비추는 거지.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어디를 중심으로 도느냐 하면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이 전체 우주가. 그렇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는 게, 막, 이 우주를 봤을 때 한 성단 그러잖아요. 그럼 한 네. 성단, 여러 개의 성단들이 또 어디를 또 어디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도는 거지. 응. 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예루셈이 있다면 이 유라시아 행성이 예루셈을 돈다라고 봤을 때 네. 보통 이제 3배의 속도다라고 보면은 또 네바던 우주가 있잖아요. 네바던 네. 우주가 있으면 네바던 우주가 또 같이 딱 또 돌아. 그리고 그 네. 네바던 우주라는 또 우주가 그 초우주를 도는데 초우주를 전체로 돌아가는 게 천년이라는 거예요. 되게, 응. 우리 머리는 아직은 제 머리로도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거든요. 이게 뭐냐,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주의 구조를 네. 유라시아 행성 같은 행성이 한 여러 개의, 1,000개의 천 개의 행성이 예루살렘을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네. 응. 그러면 그 예루살렘 같은 한 성단 자체가 또 하는 게 또 있다는 거야. 그게 또 네. 100개가 있다는 거야. 그런 네.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돼. 네. 이 구조를, 알겠습니다. 네. 이게 구조를, 이 젊은 친구들은 우주의 구조, 물리적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이 네. 많은데, 이제 개념을 확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확장할 것이냐에 관련성이거든. 그런 네. 부분을 한번 이제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네. 예, 네. 예, 예. 아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지요. 잠깐만요. 네. 예, 또.